본 에피소드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이번에는 대주주가 리딩해준 저점 신호라는 제목으로 ELC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월 7일날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 공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온 시기가 좀 뜬금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났는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법인 세전이익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ELU라는 사업이 종료하면서 손실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회사가 약간 변하는 과정이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거고요. 실제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호재성 실적 공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대주주가 리딩을 해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이름은 이라이콤이라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ELC라 이름이 바꿨는데 LCD 모니터 백라이트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OLED로 모니터가 바뀌면서 사양화된 기업이고, 그래서 배당주를 유명했다가 이익이 감소하면서 배당도 자연스럽게 중단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로 거듭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에 대한 관심이 좀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의 등락이 그 시기와 관련돼서 반복된 게 작년 1년 내내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세계 12월 배당락 직전에 증여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적절한 때가 되면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이 내용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54년생이 이제 78년, 82년생의 아들에게 증여했죠. 이렇게 증여한 게 날짜가 12월 19일로 이렇게 증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성익 씨가 지금 여기 대표이사로 되어 있죠. 카네기 멜론 대학 나왔다고 되어 있고, 대표이사니까 아마 경영승계가 할 게 거의 명확해 보이긴 하죠. 재직시험도 14년이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300원을 배당해왔기 때문에 아마 배당 재원은 300원은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 나가기 직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배당금으로 배당받은 요 금액으로 아마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그런 이론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때 당시에 증여가 발생할 당시에 12월 19일 주가를 보면 이렇게 쭉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있다가 하반기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 상황에서 12월 19일에 증여가 났어요. 그래서 4,500원 정도를 저점을 찍고, 이게 탄핵 이벤트, 계엄령 이벤트가 딱 터졌을 때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증여를 딱 때렸다라는 게 시기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배당락 직전이고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 시점에서 증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를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태제주주가 대표이사는 아들에게 증여했고요. 배당락 직전에 증여했다라고 봤을 때 배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대주주는 현재 주가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상장된 회사의 증여세는 그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증여일 전후 2개월이에요. 그래서 요 증여 시점 기준으로 앞에 2개월, 뒤에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2개월의 차트는 그려지지 않았겠지만 앞에 2개월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추론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12월에 보였던 4,500원이 락바텀,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대주주는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딱 증여한 시기는 괜찮죠. 앞에가 저점이니까 뒤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 그 증여세 기준이 되는 그 증여 세금을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LCD 부품업체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상을 조금 해보자면, 세금을 적게 내고 대신에 계속 주가가 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대주주가 증여하는 시점이 탄핵 이벤트, 계엄령 탄핵 이벤트가 터지면서 그 전에 주가도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다 주가가 등락하다가 2024년 하반기 내내 줄창 빠지니까 4,500원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배당 나가기 직전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내가 대주주고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2월 19일, 20일 요쯤이 이제 증여세를 계산하는 주가 기준이 되니까 2월 19일 이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2월 20일 이후에 좋은 실적이 나와서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면 정말 환상적인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타이밍이 나올 그림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이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시점에서 요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 공시가 나왔는데 그 시점이 2월 7일이잖아요. 그래서 2월 19일은 되어야 2월 19일 이후에 이런 호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약간 계산 미스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보통 3월 말까지 주총하기 때문에 2월 말경에 보통 한 4주 정도 전에 3, 4주 정도 전에 주주총회 공시를 하니까 보통 한 달 전에 주주총회 공시를 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실적 발표를 하고 3월 말까지
네, 주주총회를 여는 방법으로 이때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인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역산을 하면 12월 19일 날 증여를 한 게 2월 20일 이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턴어라운드하는 저점에서 증여를 깔끔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역산의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회사가 이렇게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가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7일 날 그래서 실적이 2월 20일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랬는데 2월 7일 날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요건 예상 모집, 요거는 계산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이걸 콘텐츠를 만들려고 자료를 좀 정리하고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공시가 바로 발표되면서 허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튀었어요. 공시 발표하고 실적 발표 튀어가지고 이러면 증여한 요 시점에 증여한 것들이 증여세가 평균 주가로 계산하면 이 튄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주주도 허를 찔렸고 저도 허를 찔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의적절하게 콘텐츠를 정리하고 그 스토리가 딱 들어맞았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쉬움이 있긴 한데 주식 투자다 보면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냥 요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재미로 한번 공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매매 추천 아니고요. 피터왕이었습니다.